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줄다리기 게임의 기능을 구현하는 두 번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줄다리기 게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줄다리기 게임의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 글로벌 변수, 그 다음에 서브 vi 관련된 코드들을 이제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및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줄다리기 게임은 3개의 병렬 루프를 이용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운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루프 간에는 queue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할 거고요. 또 하나의 루프에서는 남은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remain time을 모니터링하는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우선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사용자 이벤트 중에서는 이제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글로벌 변수라든가 아니면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값을 초기화하는 동작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뒤에서 보시겠는데요.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제 별도의 다이로그 창이 떠서 어떤 블루키나 레드키, 그 다음에 게임 시간 정보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엑시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 쪽으로 queue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동작을 하겠고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게임을 시작하는 이벤트를 이제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원소를 queue에 추가해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 다운 같은 경우는 키보드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키보드 1번 같은 경우는 키 다운 이벤트에서 문자라고 하는 값을 확인을 했을 때 그 문자라고 하는 값이 10진수 49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9인 케이스에는 이제 블루키, 즉 1번 키보드는 블루키의 그 프로그레스 바를 증가시키는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블루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블루 프로그레스 바를 1 증가시켜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나머지 버튼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피니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불리언 컨트롤이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위너 스트링, 그 다음에 블루 스트링, 그 다음에 레드 스트링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스타트라고 하는 값을 거짓으로 변경시켜주는 동작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엑시트 버튼을 활성화시켜주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루프에서는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상태로 운영할 건데요. 이닛 상태가 있어서 처음에 vi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q 얻기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queue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하시겠고, 원소를 queue에 추가 함수를 이용해서 init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인큐잉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가 실행된과 동시에 이 가운데 루프에 init이라고 하는 여기는 캡처가 둘 다 스타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init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스타트 버튼이 클릭이 되시면은
인큐잉이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인큐잉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스타트 케이스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케이스에서는 1ms 주기로 이제 while loop가 수행이 되면서 블루 프로그레스와 레드 프로그레스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 이 관련된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 버튼이 거짓이 되면은 종료가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엑시트라고 하는 상태가 수행이 되고, 이때는 또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 루프도 이후에 정지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이전 강좌에 진행했었던 내용을 미리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하시겠고요. 자, 메인 VI에 대해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이전에 진짜 구현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선 메인 VI의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를 먼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에 대해서 자,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서 유저 이벤트 자, 핸들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가운데는 자,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죠. 자, 펑션 execution 루프라고 하겠고요. 맨 아래쪽에는 이제 남은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루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표시하겠고요. remain 자, time 모니터링 자,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자, 이 부분은 자, 한쪽으로 좀 치우겠고요. 자, 생산자 루프와 소비자 루프 간에는 이제 Q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Q를 운영할 텐데요. Q는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자, 동기화 카테고리 밑에 Q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Q를 얻기 함수가 필요하겠고, 인큐잉을 하기 위해서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동작을 다 완료하고 나서는 Q를 해제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인큐잉 된 데이터를 자, 다시 디큐잉 하기 위해서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하겠고요. 자, 세 개의 API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우선 이거를 자, 세 개의 아이템을 선택하고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벨을 자, 보이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Q를 운영할 때는 이제 내가 Q에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것인지를 선호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컨트롤을 가보시게 되면은 stateMain.ctl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자, 데이터 타입으로 원소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init이라고 하는 상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원소를 관련된 값으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자, 참조번호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 안에서는 이제 이벤트 구조를 하나 운영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저 이벤트 핸들 루프에서는 이벤트 구조를 하나 자,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에라 클러스터와 자, Q의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타임아웃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자, 에라 클러스터와 Q 참조 번호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참조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q 해제 함수에 인가할 때 while 루프 바깥쪽에서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while 루프 안을 통과해서 연결하게 운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관련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함수 이름을 라벨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q의 참조번호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하시겠고, 여기에서는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겁니다.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원소는 세 가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항상 만드시게 되면은 두 개의 케이스만 생성이 되는데, 모든 케이스가 생성하기 위해서 테두리 누르신 상태에서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생산자 소비자 루프의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타임아웃일 때는 상수를 만드신 다음에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스타트일 때는 while 루프를 다음과 같이 하시겠고, exit일 때는 참값으로 해주시겠고요. init일 때도 거짓으로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에라 클러스터만 일단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이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세 개의 병렬 루프가 거의 동시에 수행이 되도록 운영을 하게 다음과 같이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메인 타임에 대해서 코드를 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스타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값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즉 이게 속성이 불리언 속성이 렛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동작에서 놓을 때 스위치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 구조를 운용해서 할 텐데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고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한다는 거는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리메인 타임을 남은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while 루프에서 shift 레지스터를 추가하신 다음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하나 선호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은 우선 제가 1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즉 디폴트 게임 시간은 이제 10초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관련된 값을 일씩 감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2를 빼주겠고요.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을 remain time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 remain time에 대해서 여기에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를 문자열로 변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변화를 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을 뺀 값을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폭은 두 자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게임 시간은 두 자리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한쪽 문자열은 자, 남은 시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콜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보를 자, remain time에 입력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remain time에 자, 인디케이터에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고 우선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도 라벨을 좀 보이게 할까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만약에 게임이 시작이 되면은 이 기다림 함수의 값은 제가 자, 1000을 인가를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수행을 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만약에 자, 거짓인 경우에는 자, 100ms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거짓 케이스인 경우에는 이 shift register의 값은 자, 글로벌 변수를 이용할 건데요. 자, 글로벌 변수 값 중에서 읽기로 변경하시고 여기서 자, 게임 타임 세크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타임 세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구현을 하겠지만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사용자가 이 관련된 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운영하는 글로벌 변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 shift register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shift register 값에서 1 뺀 값을 다시 shift register에 인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게임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을 뺀 값에 대해서 자, 이 값이 0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라인을 하고 주석 위로 올리겠습니다. 라벨을. 자, 그리고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0과 같음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register를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게 낫겠네요. 조금 내리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 좀 키우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리메인 타임이 자, 0초가 되면은 그때는 피니시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 피니시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을 따로 안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자, 프론트 패널에서 보기에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누른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여기를 제가 피니시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버튼 같은 경우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넣을 때 스위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글자 색상은 제가 흰색으로 하겠는데요. 이 관련된 버튼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보여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피니시 물음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을 해서 값 신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참값으로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이 가장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시트 물음표도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이 피니시 물음표를 하나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물음표와 엑시트 물음표는 자, 블록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불리언 컨트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리셋 버튼에 대해서 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추가하게 하겠고요. 자, 만든 김에 다른 이벤트도 다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벤트가 옵션이 있고요. 피니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옵션에 대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겠고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스타트를 해볼까요? 스타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 물음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피니시 물음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도 하나 등록하겠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 버튼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엑시트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이벤트를 추가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키 다운에 대한 이벤트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에서 자, 키에서 자, 키 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는 각각의 케이스에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셋이니까 리셋 케이스에 대해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옵션이죠. 자, 옵션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 스타트 자, 새 값으로 하겠고, 자, 스타트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겠고요. 그 다음에 피니시 물음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관련된 케이스에 피니시 물음표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 엑시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케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고, 자, 이때는 자, 값을 참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엑시트는 이제 VI를 종료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겠고, 나머지 자, 인디케이터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실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쪽에서 관련된 값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구현해 볼게요. 우선 리셋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쪽으로 좀 옮겨 볼까요? 자, 함수 팔레트도 이쪽으로 좀 옮기겠고요. 자, 리셋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때는 각종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초기화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변수도 초기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서브 init variable.vr라고 하는 게 만들었었는데요. 한번 이거를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이 리셋을 하게 되면은 키 버튼도 1과 0으로 자, 설정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서브 VR을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 관련된 코드를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붙여넣기 하시겠고요. 즉 블루 프로그레스 바와 그 다음에 레드 프로그레스 바를 초기화해주는 동작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에 블루 승패와 레드 승패를 자, 초기화해서 0승 0패로 만들어주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블루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여기는 잘못됐네요. 50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50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Q의 참조번호는 자,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레드 프로그레스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해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 값은 0으로 자,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리셋 버튼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리셋 버튼에 대한 기계적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렛츠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계적 동작을 놓을 때 스위치로 바꾼 상태에서 이 리셋 버튼에 대해서도 자, 거짓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리셋 버튼에 대해서 값을 자, 거짓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레드 str과 블루 str에 대해서 자, 문자열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레드 str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빈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초기화하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위너 str에 대해서도 자, 승자 물음표로 초기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위너 str라고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해서 지금 1호에서는 로컬 변수를 사용했는데 뭐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당겨 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위너 str 값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너 str 값은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승자하고 안에 승자에 대한 정보는 따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리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초기화가 다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동작이 자, 우선 자, 엑시트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만들 텐데요. 자, 엑시트 값이 자, 변경이 되면은 자,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이용해서 엑시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인큐잉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Q 참조 번호와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입력으로는 이 원소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엑시트라고 하는 값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엑시트라고 하는 게 인큐잉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인큐잉한 데이터를 디큐잉해서 이 엑시트라고 하는 케이스가 수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 중간의 화일 루프는 정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거는 그리고 원소를 Q에 추가하기 전에 여기에서 엑시트 물음표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걸 앞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 엑시트 물음표를 지금 여기에서 초기화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원소를 Q에 추가를 하게 되면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는 정지가 되고 자, 여기 가운데 루프는 엑시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디큐잉을 해서 엑시트가 수행이 되겠고, 그럼 이 엑시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값을 자 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이 사용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에서 이 아래쪽 그 병렬 루프 두 개를 다 정지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참을 하시게 되면은 자 두 개의 루프가 정지가 될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엑시트 물음표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다가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병렬 루프가 동시에 다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코드에 대해서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해볼까요? 자 리셋에 대해서 저희가 구현했죠. 그래서 리셋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정보들이 초기화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현해 볼게요. 우선 이벤트를 먼저 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 자 옵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서브 옵션.vr라고 하는 서브 vr를 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q 참조 번호는 다음과 같이 자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관련된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서브 vi 노드 설정에서 자 호출 시 프론트 패널을 보이게 하고 원래 닫혀 있으면 실행 후 닫기 이 두 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실행하신 다음에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니시 물음표 값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물음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타트 값에 대해서 이벤트를 먼저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스타트인 경우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라고 하는 자 속성을 하나 카피하신 다음에 자 피니시 물음표 값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피니시 물음표는 그 게임의 남은 시간이 이제 다 끝났을 때, 게임이 종료됐을 때 이제 이벤트를 발생하는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스타트 버튼을 거짓으로 자 클릭해주는 이벤트를 수행하겠고요.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리절트 값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result라고 이전에 만들었던 서브 vr를 자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q의 참조 번호는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et result라고 하는 서브 v에서는 winner str과 그 다음에 blue str, 그 다음에 red str 정보를 출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보는 자 여기 보면은 winner str, 그 다음에 blue str 이 각각 라벨을 자 오른쪽으로 배치한 다음에 winner, blue, 자 red str를 다음과 같이 하고 세 개의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부터 red str, 다음은 자 blue str, 다음은 winner str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스타트 값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새 값이 자 스타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다르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새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자 q 참조 번호와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스타트 불리언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exit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의 자, 그 활성화, 비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exit라고 하는 버튼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비활성화라고 하는 속성을 자, 하나 만드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관련된 값을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상수를 하나 만들겠고, 이거를 안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disable and grayscale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인 경우는 이걸 enable 시켜줘야 되겠네요. enable 시켜주시겠고요. 자, 그리고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주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참조 번호도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블루 프로그레스와 그 다음에 레드 프로그레스를 초기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변수를 이제 복사하실 텐데요. 자, 글로벌.vr을 하나 가져오시겠고, 자, 블루 프로그레스 0으로 설정하겠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자, 레드 프로그레스도 0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를 Q의 추가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인큐잉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스타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인큐잉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it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는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이제 비활성화 여부에 대해서 display and grayscale로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위너 str 정보에 대해서 표시를 할 텐데요. 그거는 자, 리셋 경우에 만들어 놓은 위너 str을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 정보를 여기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위너 str을 자,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자, 오른쪽으로 살짝 시프트 하겠고요. 자, 승자 다음 이렇게 초기화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 다운에 대해서 이벤트도 처리를 할 건데요. 자, 키 다운 케이스에 대해서 이벤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자, 값 중에 문자라고 하는 값을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Q 참조 번호는 바이패스를 바깥쪽으로 해서 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 키보드 이벤트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1이라고 하는 값은 49라고 하는 10진수가 되겠고요. 2는 50, 그 다음에 3은 자, 51, 자, 4는 52, 5는 5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블루키에 대한 그 키보드는 다음과 같이 1, 2, 3, 4, 5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레드키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시면 6은 자, 54, 그 다음에 7은 55, 자, 8은 56, 9는 57, 그 다음에 0은 48이라고 하는 값으로 자,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기에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은 자, 0이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는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서브 다이그램을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해볼 텐데요. 자, 49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값이 49인 경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이때 자, 블루키 값을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거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블루키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블루키가 자, 1인 경우가 있고 2인 경우가 있는데 2인 경우를 이제 기본 값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케이스로 만들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글로벌 변수에서 블루키에 대한 아이템은 1, 2, 3, 4, 5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이 49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여기 자, 라벨을 키보드 1 버튼 클릭이라고 자, 라벨을 하겠고요. 자, 그래서 1인 경우만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글로벌 변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블루 프로그레스 바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드 사이즈가 자, 이 주석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 바깥쪽으로 좀 일단 빼겠습니다. 살짝 사이즈를 더 키우겠고요. 그리고 자,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숫자형에서 자,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1을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계속 사용을 자,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따로 바깥쪽으로 좀 복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케이스 복제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 자, 50인 경우는 자, 키보드 2번 버튼을 클릭할 때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는 2로 하겠고 자, 이거는 뭐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이번에 51인 경우에는 자, 키보드 3번 버튼을 클릭할 때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 굳이 자, 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거 지우고 자, 이때 3으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52인 경우는 이제 4번 버튼을 클릭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이 자, 4인 경우 자, 관련된 케이스를 자, 복제하시겠고요. 여기서는 53인 경우는 자, 5번 키보드를 클릭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5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또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54 같은 경우는 이제 6번 키보드를 클릭했을 텐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블루키가 아니고 자, 레드키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키가 자, 6인지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레드 프로그레스 바를 1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케이스 복제하시겠고요. 55는 7번 키보드를 클릭했을 때가 되겠고 자, 7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복제하시겠고 56인 경우는 이제 8번 버튼을 클릭할 때가 되겠고요. 자, 8로 하겠고요. 자, 케이스 복제하신 다음에 자, 57인 경우는 이제 9번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되겠고 자, 9라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케이스 복제하시겠고 이번에는 이제 48일 되겠는데요. 48인 경우는 0번 키보드를 클릭할 때가 되겠고 이거를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사용자 이벤트에 대한 처리도 다 됐는데요. 만약에 이 키보드 값이 지금 보면은 자, 에라 실행 버튼이 깨졌네요.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케이스 구조의 선택자 값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 겹쳤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8번으로 8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키 다운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코드를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 자 이닛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를 종료할 때 프론트 패널을 닫게 운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선 VI를 종료할 때 자 프론트 패널을 닫도록 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자 VI 서버 참조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인보크 노드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메서드에서 자 프론트 패널을 가시게 되면은 닫기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은 인보크 노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개의 병렬 루프가 다 완료된 다음에 수행을 한 다음에 프론트 패널을 닫기 위해서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에라 병합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를 입력으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에러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상수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 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파일 루프를 빠져나올 때 다음과 같이 에러 클러스터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래쪽 루프에서도 자,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를 인보크 노드에 에러 클러스터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VI가 종료가 될 때 자, 프론트 패널을 닫는데 프로그램을 개발 중일 때 계속 닫으면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우선은 비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VI가 처음에 실행이 될 때도 지금 엑시트 물음표 값을 처음에 거짓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한번 수행을 하게 되면 이 관련된 값이 참값이 되기 때문에 엑시트 물음표 값을 한 번은 자 거짓으로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VI가 실행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엑시트 물음표 값을 자 거짓으로 변경시켜 주도록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 이제 코드를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닛에 대해서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가 실행이 되면 처음에 초기화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프로젝트 파일 탐색기에서 자 파일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로드 cfg 파일이라고 하는 자 서브 VI와 그리고 파일 get color라고 하는 서브 VI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아래쪽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연결시켜 줘서 그러면 여기에서 컬러 정보를 이제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자, 함수 팔레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VI 서버 참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자 구획이라고 하는 참조 번호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우선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참조 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획에 대한 자 구획 색 정보를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컬러 정보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자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구획 색이라고 하는 속성을 자 변경을 시켜 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브 init variable이라고 해서 글로벌 변수를 초기화하는 서브 VI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신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는 이 reset이라고 하는 자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 이벤트를 자동으로 생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를 이용해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을 참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려고 하기 위해서 기기적 동작을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위너 str과 자, 이 부분을 자, 로컬 변수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 세 개의 자, 속성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위너 str은 승자 콜론으로 하시면 되겠고, 블루 str과 레드 str에 대해서도 상수를 만드는데 승패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메인 타임에 대해서도 자,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하고 시간 정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닛 상태에 대해서도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타트 상태에 대해서만 이제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스타트 케이스가 수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화일 루프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서는 서브 VR을 하나 호출할 텐데요. 자, 서브 get value라고 하는 서브 VR을 호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스타트에 대해서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스타트 값을 읽어올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값이 거짓이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불리언 카테고리에서 not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 값을 자, 반전시킨 다음에 그 값이 자, 화일 루프를 정지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즉 스타트 값이 거짓이면 정지가 되도록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화일 루프에서는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입력으로 자, 2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ms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기다림 함수의 값은 뭐 100ms를 설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레드 프로그레스와 자, 블루 프로그레스 값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빨간 세모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서브 VI에서 사용하는 거는 인테저 32비트 데이터 타입인데, 지금 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unsigned 8bit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 제가 데이터 타입을 자, 인테저 32bit으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리메인 타임에 대한 자, 인디케이터가 지금 남아 있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 아래쪽 루프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프로퍼티 노드나 로컬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인디케이터에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자, 그리고 자, configure.vi를 한번 보겠습니다. configure.txt 파일이죠. 그래서
메모장으로 하나 띄우신 다음에 이 부분을 위로 좀 배치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색상이 자 블랙으로 되어 있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블랙으로 표시가 되는데 블랙으로 하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엑시트를 하겠고요. 블랙이 아니고 다크 블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다크 블루로 바꾸겠고요. 근데 색상 정보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 이 부분이. 자, 우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네이버 카페에 관련된 소스를 업로드 할 때는 제대로 된 걸로 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신 상태에서 자,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블루키는 1번, 레드키는 6번, 그 다음에 게임 타임은 10초로 되어 있는데 제가 5초로 하겠고요. 셋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글로벌 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방금 전에 값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옵션에서 자, 블루키를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레드키를 예를 들어서 7번 하고 셋을 누르시게 되면은 글로벌 변수 값이 바뀌게 되어 있고, 게임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자, 블루 같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색상이 다 채워져 있네요. 자, 이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니신 경우에 자, 리셋을 하게 되면은 블루 프로그레스가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표시하는 게 지금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옵션에 대해서 반대로 채우도록 운영하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자,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자, 이거를 1번으로 하고 얘를 0번으로 하겠습니다. 셋을 누르면 1번 0번으로 바뀐 상태가 되겠고, 자,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게임 시간은 5초이기 때문에 5초 동안 자, 1번과 지금 보면은 글로벌 변수 값은 자,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신 상태에서 자, 스타트 값을 클릭하시게 되고 지금 보면은 자, 5초 동안 클릭을 해서 지금 레드가 더 많이 클릭을 했기 때문에 자, 레드가 승이고 자, 블루는 패가 됐죠. 다시 스타트를 하시면 지금 키보드를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요. 자, 이때는 블루가 되겠고, 리셋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초기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키보드를 누가 더 빨리 누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승패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게 게임이 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줄다리기 게임을 만드는 자, 그 기능 구현하는 두 번째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딩 해야 될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동영상 강좌가 좀 길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관련된 게임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본인만의 줄다리기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게임의 결과 정보를 뭔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추가 기능을 여기에다가 애드 시켜서 운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